지난달 김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방역당국이 검사 후 방사한 조류에서 AI가 확인돼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경남도정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이슈부터 앞으로의 쟁점과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인구 100만 명인 창원시에서 시내버스는 유일한 대중교통입니다. 시민의 발로 불리는 버스의 안전을 점검해봤습니다. 검찰이 홍남표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제12대 경남도의회가 경남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첫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감사가 중지되기도 한 첫날의 이슈와 송국감사를 예고한 앞으로의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권정수 기자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첫날. 최근 정부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논란 속에 도교육청의 기금 운영 계획이 거론됐습니다. 기금을 적립해놓고 지출 계획이 없다. 물론 지금 2024년도부터 지금 이제 한다라고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2022년도의 기금이 2023년도에도 기금이라는 것은 확보가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산출 기초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2023년에 집행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또 다른 재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로 메꿔져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저희들 한 번 더 꼼꼼히 해가지고 2024년부터는 기금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공동 투자하기로 하고 지자체가 모르쇠로 나오는 대응 투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미흡한 중기 재정 계획이나 자체 투자 심사에 대해서는 시정이 요구됐습니다. 기준이 너무 제각각이라서 대응 투자 관련해서는 저는 분명히 뭐 형평성이나 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는 예산을 한 번을 우리 내려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 절차에 있어서 사전 조사에 대한 미흡함,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와의 협업이 부족했다라는 게 서류상에 나오기 때문에 심사가 늦어지면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어 전문가를 채용한 만큼 올바른 한국어 사용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감사는 교육청 행감과 위원회별 현지 확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오후 도교육청 행감에선 자료 제출 미흡을 이유로 30분간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지만 다시 일정을 잡기로 하면서 무리 없이 재개됐습니다. 도의회가 송국감사를 예고한 이번 감사. 부울경 특별연합과 로봇랜드 등 현안 사항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5일까지 14일간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난달 김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예방적 차원에서 야생조류를 잡아 시료를 채취한 뒤 바로 풀어줬는데 해당 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견된 겁니다. 사실상 방역당국이 AI에 감염된 야생조류를 풀어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19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김해시 생림면의 한 하천에서 야생조류 13마리를 잡아 분병과 구강에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겨울철새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진행한 겁니다. 방역지원본부는 시료를 채취하고 곧바로 야생조류를 모두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나흘 뒤 나온 검사 결과 방사한 13마리의 야생조류 중 1마리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습니다. 인근 가금류 농가들은 정부의 조치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야생으로 방사된 조류가 언제 어떻게 AI를 퍼뜨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농민으로서는 진짜 우리는 그거 한 마리 균이 오지 말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살려주면은 가가 온데 다니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리면 우리는 어째서 합니까? 그거는 정말로 정부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방역지원본부는 매뉴얼에 따라 조치했다는 입장입니다. 야생조류 보호부에서 이걸 갖다 저희가 뭐 폐사를 시킨다든지 저희 잡을 줄 수도 없고 포획하는 것도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야생조류에서 고병성이 나왔다고 뭐 이걸 폐사를 한다든지 이게 절차에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매뉴얼을 보면 포획한 철새는 시료 채취가 완료되면 방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염된 야생조류가 언제 어디로 날아갈지 알 수 없고 고병원성 AI가 퍼졌을 때 농가 피해가 막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방역해가지고 살처분할 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나라 손해, 개인 손해, 이거는 말도 못하는데. 농가에서는 AI가 발생하면 반경 3km에 있는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해야 합니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약 20만 마리가 AI로 살처분됐고 농가의 피해액만 23억 원에 달했습니다. 실제 지난 1일에는 김해에서 AI가 검출된 지 8일 만에 창원에서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AI가 확인됐습니다. 가금류 농가들은 농가의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는 현재의 매뉴얼을 현실성 있게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야생조류를 잡아 AI 검사를 할 수는 있지만 매뉴얼상 폐사나 포획은 하기 어려운 겁니다. 결국 감염된 야생조류가 언제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는 상황에 이렇게 AI가 퍼진다면 피해는 농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매뉴얼부터 따지고 봐야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가금류 농가의 피해를 더 키울 수밖에 없는 야생조류 AI 검출 매뉴얼에 대해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시민의 발 하면 버스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인구 100만 명인 창원은 도시의 규모에 비해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인데요. 이태원 참사로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 창원 시내버스의 안전을 점검해봤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전통시장 앞 버스 정류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정류장 앞에 멈춰선 시내버스. 보도 쪽 끝 차선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하지만 2개 차선을 걸친 채 승객을 태웁니다. 잠시 후 이번엔 승객들이 버스가 멈추기도 전에 도로로 뛰어듭니다.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출입문으로 몰리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승객들도 위험성을 인정하지만 사람이 다 타지도 않았는데 출발하는 버스 기사들이 많아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리가 시원찮이 젊은 사람들이니까 빨리 못 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중간 좀 가면 이제 차가 떠나니까 그게 이제 좀 이제 우투가 이제 써지고 이제 그게 좀 그렇지 기분도. 승객들은 급출발과 과속 신호 위반 등 난폭 운전에 대한 불만도 제기합니다. 정차하기 전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앉아 있다가 그 정차해서 내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문을 닫으셔서 저는 내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왜 빨리 안 내렸냐고. 유동 인구가 적은 곳의 정류장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버스베이는 버스 정차 시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승객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정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주행 차로에 버스를 멈춰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주행 차로에 버스가 멈추면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할 수 있고 승객들도 타고 내릴 때 오토바이 등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버스 기사들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달라진 도로 환경에도 수십 년째 제자리인 배차 간격과 노선 등의 제도 정비가 더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전보다는 좀 운행 시간을 더 여유를 주고 운행 횟수를 줄이고 뭐 대수를 늘리든지 그런 식으로 차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야지. 시내버스의 안전을 책임지는 창원시는 지난해 중공영제 도입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고 말합니다. 난폭 운전과 법규 위반 등의 민원이 중공영제 시행 전보다 5.2% 줄어드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버스 기사님들이
그 순서를 안 지키고 패싱하는 경우가 좀 준공연제 이후에도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좀 그 사항에 대해서 대대적인 지도를 해서 또 행정처분도 많이 내리고 해서 지금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불친절과 난폭 운전으로 악명 높았던 창원 시내버스. 인구 100만 명인 창원시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만큼 안전한 시민의 발이 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날,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바로 제대로 된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매뉴얼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군중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인당 최소한의 확보 공간을 0.3에서 0.5 평방미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모이는 곳을 구획하거나 바리게이트를 친다고도 돼 있는데요. 적절하게 공간을 분리하기 위한 것이죠. 또 군중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여분의 비상 공간을 확보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젊음의 거리 시부야는 헬로윈 축제 때 인파가 몰리는 곳으로 유명하죠. 거리 곳곳에 배치된 경찰관들이 통제선을 설치해서 안전과 질서를 유도합니다. 특히 이른바 DJ 폴리스가 배치되는데요. 막루 같은 곳에 올라 밀집 상황을 확인하면서 스피커로 질서를 유도하는 겁니다. 2013년 월드컵 일본 호주전의 야외 응원 때 생겼는데 여러분은 12번째 선수입니다. 일본 대표 선수단과의 팀워크로 천천히 나아가 주세요. 부상을 입으면 월드컵 이겨도 찜찜합니다. 이런 공감 가는 멘트로 주목을 끌며 질서를 유도해서 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주최자 없는 축제에는 안전관리 매뉴얼조차 없는 대한민국. 이제라도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제대로 된 안전 매뉴얼을 만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검찰이 홍남표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창원지검은 2일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창원 주남저수지 탐방로가 전면 통제됩니다. 창원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2일부터 주남저수지 탐방로와 람사르 문화관, 생태학습관 등의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남저수지 일원엔 현수막과 안내판 등이 설치되고 주요 지점에 근무 인력도 배치됩니다. 통제 기간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해제 시점까지입니다. 경상남도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2일 경남도청 중앙회의실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두 기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터널 등 공중이용시설 점검과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교류 등입니다. 앞서 경상남도는 지난 8월 조직 개편에서 전담 부서인 중대재해 예방과를 신설했습니다. 창원 저도 화이강의 다리 스카이워크가 오는 10일부터 12월 3일까지 약 2달 동안 임시 휴장에 들어갑니다. 창원시는 저도 화이강의 다리에 미디어 파사드와 LED 경관 조명 설치 등 재정비를 위해 임시 휴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부터 112의 다급한 목소리의 신고가 11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압사당할 것 같다, 다치고 있다, 압사당할 위기니 일방통행할 수 있게 통제 좀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 절박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경찰이 즉시 출동해 보행자 통제에 나섰더라면 150여 명의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